며 노후를 꿈꾸는 이들에게 마치 천국처럼 홍보되었던 곳.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또한 장점이었습니다. 탁 트인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조용한 생활. 여기에 골프장, 온천 스파, 실내 수영장, 영화관, 고급 레스토랑까지 호텔보다 더 화려한 시설을 갖춘 이곳은 돈만 있다면 최고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자부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을 소개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여기서라면 노후 생활도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4살인 이정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실버타운에서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서울과 함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등바등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아침밥을 먹고 퇴근해서 TV를 보며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 남편은 5해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저를 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서울집은 너무 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마련한 아파트였지만 혼자 남은 집은 쓸데없이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우리 집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텅 빈 공간이 주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고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보기엔 그게 외로워 보였나 봅니다. 큰아들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걱정하고 챙기고 싶어 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자주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두 아들은 저를 볼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외롭잖아요. 처음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외롭다고 하지?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 어때요? 진짜 좋은 곳이 생겼어요. 여긴 그냥 고급 리조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병원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가사 도우미 서비스도 있고, 엄마가 힘든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나아요. 엄마, 이건 요양원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들이 다 모여서 미래를 이야기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 단어에 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은 실버타운 시설을 보여주며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설명했습니다. 호텔보다 더 좋은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골프장과 영화관, 그리고 미술관까지 의료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어 언제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요가, 그림, 원예, 독서 모임 같은 취미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지루할 틈이 없을 거라며 여기가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라 노후의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 엄마, 우리가 주말마다 올 거예요. 손주들도 자주 보게 될 거고요.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가보자. 처음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습니다. 넓게 조성된 정원에는 화려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돌로 깔끔하게 포장된 산책로를 따라 커다란 분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수대 근처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고 햇살을 즐기며 독서를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때, 엄마? 완전히 유럽 같지 않아요? 큰아들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이 정말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젊고 활기찼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깔끔한 베이지색 외벽에 고풍스러운 유럽풍 디자인이 가미된 형태였습니다. 마치 5성급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리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입주민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모자를 쓴 할머니들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골프웨어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노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긴 수영장도 있어요. 그냥 수영장이 아니라 호텔식 온수풀까지 갖춰져 있다니까요. 큰아들의 말에 안내를 받아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지는 실내 수영장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수온은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한쪽에는 월풀 스파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침마다 가볍게 수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창가 자리에서는 탁 트인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메뉴판을 넘겨보니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정찬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선 하루 세 끼 이렇게 제공된대요. 그날그날 메뉴도 달라지고 원하는 건 룸서비스로 시켜 먹을 수도 있대요. 호텔을 나와 안내 직원은 우리를 실버타운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커뮤니티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단순한 노인 요양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선 정말 바쁘게 살게 될 거요.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쁘게 살아? 제가 고개를 갸웃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다양한 취미 활동이 진행됩니다. 요가, 필라테스, 미술 수업, 원예 프로그램, 심지어 연극 동아리도 있어요. 직원의 말에 살짝 놀랐습니다. 요가라니, 필라테스라니. 우리는 먼저 요가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스튜디오에는 이미 몇몇 입주민들이 요가 매트를 깔고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몸이 유연한 분들이 있었고 어설프게 따라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침마다 요가 수업이 열려요. 전문 강사가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풍경 속에서 푸른 나무들을 배경으로 요가를 한다니 상상만 해도 평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원예 수업도 있다니까? 예전부터 꽃 키우는 거 좋아하셨잖아. 큰아들이 제 반응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원예 수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한쪽에는 작은 온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화사한 꽃과 싱그러운 초록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입주민 몇 분이 화분에 흙을 담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한 분이 정성스럽게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가드닝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직원의 설명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가도 하고 꽃도 가꾸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곳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눈치챘는지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여긴 요양원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곳이야.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어쩌면 이곳에서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생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좋겠구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 세련된 입주민들, 최고급 시설과 완벽한 서비스. 이곳에서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새로 들어온 곳이니 낯설기는 했지만 시설도 훌륭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아침이면 정원 산책을 나갔고 오후에는 요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요가 강사는 활기차게 우리를 반겼고 몇몇 입주민들도 처음 보는 저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야기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이닝홀에서 혼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강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림 전시회 결국 가보셨대요. 당연하죠. 아주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새로 왔으니 아직 어색한 것뿐이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가 수업을 가도 식당에 가도 휴게실에 가도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그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늘 혼자였습니다. 여긴 원래 알던 사람들끼리 다녀.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끼리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자녀들끼리 인연이 있거나 사업적으로 얽혀 있거나 같은 골프 모임에서 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새로운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혼자인 저에게 더욱 외로운 현실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얼굴을 익힌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고 요가 수업이 끝난 후에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라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는 온통 본인 자랑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교수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우리 손주는 하버드 다녀요. 이번에 인턴으로 구글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딸은 강남에 건물을 샀다니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놨지만 결국 딸 거나 마찬가지죠. 요즘 강남 건물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그들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명문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해외여행 경험을 자랑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사는 집과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나는 뭘 이야기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지만 건물도 없고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 자랑들만 늘어놓는 대화 자체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만들어야 하기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다들 잘 되셨네요. 저는 그냥 애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 말이 끝나자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대화는 원래의 흐름을 찾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요즘 제주도 땅값이 또 오른다던데. 맞아요. 우리 아들이 제주도 리조트 투자하라고 하던데 고민이에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늘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교수 될 가능성이 높다네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손주는 하버드 다녀요. 이번에 인턴으로 구글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는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대화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같은 자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친구들과 만나면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어디가 아픈지,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시장에서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드라마는 뭘 봤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눈앞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그들과 홀로 조용히 차를 마시는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시는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고 있었지만 그분은 그런 분위기와 거리를 둔 채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지나치며 지켜보던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분은 살짝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혼자 먹는 게 심심했었는데 잘 됐네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손주 자랑이 아닌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자라고 해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이들은 있지만 저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 이곳에 왔어요. 정자 할머니는 밝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화려한 배경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눴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곳이 참 좋아 보였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친절하지만 결국 자기들끼리 무리가 생기고 외로운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죠.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자 할머니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카페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수다를 떨었고 날이 좋을 땐 정원에 나가 꽃을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정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여기에 온 걸 후회한 적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여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집이 그립더라고요. 정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래요. 처음에는 여기가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서울 생각이 나요. 돌아갈 수도 없지만, 왜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여기가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난 혼자 살기엔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씩씩하고
누구보다 현명한 정자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 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곳이 아무리 삭막하고 불편해도 서로가 있으면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니, 정자 할머니,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요? 식판을 받아들고 보니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반찬이 단출했습니다. 김치 한 조각에 건조한 달걀말이 한 조각, 그리고 국도 미지근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 국에 소고기라도 좀 들었는데, 이젠 국물만 있네요.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던 다른 분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반찬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젠 정말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요. 혹시 직원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적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 이틀 실수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요가 프로그램이 있어 정자 할머니와 함께 체육관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요가 수업을 진행하던 강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내판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요가 프로그램 운영이 잠정 중단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정자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몰려와 웅성거렸습니다. 체육관 직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당황한 얼굴로 얼버무렸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좀 생겨서 강사님이 일정을 조정하는 중이라서요. 곧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요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술 수업도 원예 프로그램도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정작 실버타운 측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 식당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 곳이었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요즘 들어 직원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이 보이지 않았고 청소도 전보다 부실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뭔가 이상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처음 실버타운에 들어올 때 가장 안심이 되었던 것이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 말을 듣고 안심했고 저 역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옆방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허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린 채 답했습니다.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의료실에 가보려고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잠시 후 할아버지는 의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따라가 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문이 안 열리지? 그때서야 의료실 문 앞에 붙은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 체제 개편으로 인해 긴급한 경우 프런트로 연락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현재 야간 간호사가 근무 중이 아닙니다. 간단한 응급 조치는 가능하지만 심각한 경우 119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통증을 참고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 의료실에 가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의료실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운영이 좀 변경되었어요. 원래 야간에도 간호사가 있었는데 인력 조정이 있어서 지금은 주간에만 운영됩니다. 정자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외부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의 말은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그냥 알아서 하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라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지다니. 자식들이 안심했던 그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 실버타운에 대해 의심을 품던 어느 날 관리비 청구서를 꺼내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나? 지난달보다 관리비가 15%나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정자 할머니에게 관리비 청구서를 보여주자 할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관리비 인상 가능이라고 말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관리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활이 더 불편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반찬 수가 줄었습니다. 요가, 수영, 그림 교실 등 프로그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만 해도 로비에 항상 상냥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던 분들도 보이지 않았고 식당의 종업원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참을 앉아 있어도 따뜻한 차를 내어주던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기 있던 분은 퇴사하셨나 봐. 그러게 새 직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청소 상태였습니다. 복도의 카펫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한동안 신경을 안 쓴 듯한 곳곳에 얼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수건과 비누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고 쓰레기통이 가득 찬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입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관리비가 올랐으면 서비스도 같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네. 이게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들어온 곳이 맞아?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처음에는 모두가 최고급 실버타운이라며 입을 모았던 곳이었는데 어쩌면 이곳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후 몸이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정희 씨,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을 이용한 몇몇 입주민들이 구토와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만 증상을 호소했지만 점점 늘어나더니 저녁까지 총 10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날따라 유난히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붙였습니다. 식당 이용 관련 안내. 최근 일부 입주민께서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자재 관리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저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입주민들이 담당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매달 그렇게 비싼 관리비를 내는데 식당에서 식중독이 난다는 게 대체 식자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졌고 저 역시도 걱정되는 마음에 조용히 담당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현재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해. 예산 조정이요? 무슨 소리예요? 최근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존보다 식자재 구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라고? 정자 할머니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관리비로 제대로 된 식재료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는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담당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와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식당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사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있을까요? 이곳은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고급 실버타운이 아니었습니다. 식중독 사건 이후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야. 이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요가 프로그램도 사라지고 직원들도 계속 줄어들고 뭔가 심상치 않아. 저와 정자 할머니를 포함해 몇몇 입주민들은 이곳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시설은 점점 더 부실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서울로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거긴 더 힘들 텐데. 여기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래도 집보다 낫지 않나? 그들은 떠난다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 돌아가면 병원도 혼자 가야 하고 밥도 혼자 해결해야 하고 여긴 그래도 직원이 있고 사람도 있잖아. 사실 일부 입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 재산을 투자했어. 이 집 팔고 나가려 해도 누가 사려고 하겠어? 지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어디서 살아?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발이 묶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여기라고 믿고 있었기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자 할머니는 더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엔 정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빨리 의료팀을 불러야 해요. 누군가가 다급히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야간 의료 인력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24시간 의료 지원이 있다면서요? 현재 운영사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야간에는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구급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했고 우리는 손도 쓰지 못한 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정자 할머니 조금만 힘내요, 제발. 10분.
20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는 줄 알았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곳이 정말 노후의 천국이 맞는 걸까요? 정자 할머니와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알겠어. 정희 씨, 이곳은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맞아요. 정자 할머니,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버타운을 우리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시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니. 아니, 우리가 지금 건강이 위험해서 나가는 건데 위약금이라니요? 제가 항의했지만 직원은 매정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나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갈 수 있구나. 노후도 결국 돈이네. 우리의 탈출 결심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듯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하다는 듯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같은 테이블에서 늘 밥을 먹던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봤자 갈 데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자신 없어. 그냥 여기 있을래?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곳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자 할머니, 우리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 정자 할머니가 조용히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거 어떨까요? 저는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봐요. 정자 할머니와 저는 조용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가실 수 있다면 나가시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많은 분들은 믿지 못할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약금도 엄청나다면서요. 그걸 다 내고 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겁을 준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조용히 우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너무 불안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걱정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확실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입주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기자 아는 분 계세요? 순간 모두가 잠잠해졌습니다. 다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엉망인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머뭇거렸습니다. 기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다들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 제 친구 아들이 방송사 기자인데 모두의 시선이 일순간 그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꼼지락거리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걸 다뤄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건 다 큰 사건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일은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정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방치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세상에 알린다면 그 기자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기자분과 직접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JT 뉴스 김성호 기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순자 할머니 소개로 전화번호를 받고 연락드려요. 아, 순자 할머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실버타운에서요? 어떤 문제시죠? 기자의 목소리는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뉴스는 보통 고급 노후 생활이나 노인 맞춤형 복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다뤄졌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최고급 실버타운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서비스는 점점 부실해지고 직원들도 떠나면서 기본적인 의료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밤중에 80대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구급차가 오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의료진도 제대로 없고 식당에선 상한 음식을 줘서 집단 식중독까지 발생했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는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다고요? 그제야 기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만 위약금이 너무 커서 쉽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여기 있는 노인들은 계속 방치될 겁니다. 그 말에 기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버타운 문제는 뉴스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중독, 의료 지원 부실, 관리비 인상까지 겹쳤다면 이야기가 다르겠네요.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곳의 실태를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결정을 내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들어가면 들킬 위험이 있으니 몰래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그렇게 며칠 뒤 김성호 기자는 실버타운 내부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김성호 기자는 작은 캠코더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버타운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모든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긴장되었지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은 노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내고 지옥에 갇혔습니다. 그날의 촬영이 끝난 후 기자는 약속했습니다. 이걸 뉴스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자가 약속했던 뉴스가 나오는 날입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실상. 뉴스의 제목이 떴습니다. 수십억을 주고 들어간 실버타운. 그곳은 정말 노후의 천국이었을까? 기자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화면에는 실버타운 내부 모습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로비, 황폐한 수영장, 혼잡한 식당, 노인들이 방치된 의료시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며 제가 인터뷰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TV를 통해 전국에 퍼지는 순간 정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실버타운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실버타운 운영사에서 긴급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즉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입주민들의 가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연달아 방문했고 실버타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정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소에 들어서자 평소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운영 책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정희 어르신, 정자 어르신 앉으시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도 제 옆에 앉으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운영 책임자는 서류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시는 일로 인해 실버타운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덮어두시면 저희도 최대한 두 분께 협조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위약금 면제 서류. 이 사태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떠나신다면 위약금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대로 퇴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운영 책임자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선택을 하시죠. 중요한 건 두 분이 편안히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책임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점점 나빠졌고 입주민들은 방치되었습니다. 의료 지원도, 식사도, 생활도 모두 엉망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자 할머니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조용히 나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 책임자는 한숨을 내쉬며 등을 기댔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시죠. 하지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퇴거 위약금은 물론이고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한 것은 단 한마디도 거짓이 아닙니다. 정자 할머니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곧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운영 책임자는 끝까지 냉랭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실버타운은 한순간에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최고급 실버타운의 몰락, 억대 분양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현실 같은 제목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네. 정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고 방치된 시설들, 불만을 토로하는 입주민들, 인터뷰를 하는 우리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며칠 후 운영진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퇴거를 허용하겠습니다. 위약금은요?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위약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정자 할머니는 입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제야 자유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실버타운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큰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작은아들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엄마가 외로우실까봐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시길 바랐는데 그렇게 힘드셨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다 나 좋으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앞으로는 엄마 곁에 더 자주 있을게요. 큰아들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엄마가 집에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엄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난 괜찮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아무렴 실버타운보다야 낫지 않겠니?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야 조금 안심되네요. 엄마, 정말 힘드시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그래. 나도 너희들 덕분에 참 많은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걱정 말고 너희 삶 열심히 살아라. 자식들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제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원룸을 구해 지내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나올 때 서둘러 나오느라 변변한 집도 마련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정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원룸이야, 원룸. 정자 할머니는 투덜거리면서도 싱긋 웃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이 행복하려면 돈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정희 씨 가끔은 좀 외롭다. 그곳에서는 비록 힘들어도 매일 볼 사람이 있었잖아. 여기는 너무 조용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사시겠어요? 정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버텼잖아요. 정자 할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랑 같이 산다고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아무렴 실버타운보다는 낫겠죠? 그 말에 정자 할머니는 한참을 웃더니 결국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정희 씨,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둘이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낮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쫓겨나듯 떠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그곳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거지. 우리의 노후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행복 속에서 누군가에게 실버타운이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제 생애 가장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